안녕하세요. 역시 우리 통증 잡는 전도 특공대라는 이름을 부르다가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는 통증 잡는 전도 섬김이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너 특공대라고 하니까 너무 이미지가 너무 강한 것 같고 그래서 또 어느 사람이 또 그거보다는 섬김이가 낫습니다라고 하는 그 아주 여러 사람의 또 그런 또 얘기도 있고 해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뭐라고 그런다고요? 통증 잡는 전도 섬김이라는 거로 이름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부째 들어갑니다. 두뇌를 믿어주면 건강을 보장한다. 두뇌는 우리가 민감해야 한다 그랬어요? 둔해야 한다 그랬어요? 민감해야 한다. 그리고 두뇌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걸 우리가 다 얻어야 한다 그랬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믿어준다라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좀 일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가장 먼저 사랑하고 좋아하고 함께하는 이들에게는 그 서로의 마음을 어때야 합니까? 믿음으로 믿어줘야 되죠. 자, 그럼 우리가 우리 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 몸 전체 100조 개의 세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전체의 모든 부분이에요. 모든 걸 지칭합니다. 우리 몸 전체의 모든 것은 누가 통제, 관리, 운영, 재생, 회복, 소통, 유지 24시간. 누구일까요? 두뇌. 그 두뇌의 능력은 유한대라 했어요? 무한대라 했어요? 무한대. 그 유한이 아니라 무한대인 두뇌의 능력은 조그만 능력입니까? 아니면 어마무시한 겁니까? 그 어마무시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박 목사님 같은 경우는 다리가 당기고 한 것이 좀 나았다가 이제 허리가 슬슬 다시 아파지거든요. 왜 다시 아파질까? 그러면 그동안에도 우리 두뇌는 박 목사님의 두뇌는 박 목사님의 허리 아픈 부분이라 당김의 부분을 가지고 해결에 도움을 주려고 애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애를 씁니다. 그건 조금 썼을까요? 많이 썼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두뇌가 요구하는 걸 해줘야 할까요? 내 생각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남들이 좋다고 하는 그 방법을 해야 할까요? 두뇌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두뇌가 요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라는 것을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믿어줘야 한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믿어줘야 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어준다는 얘기는 두뇌에 순종하라. 두뇌가 우리 몸에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에 대한 것을 믿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선. 그러면 두뇌는 그 믿어주는 거에 따라서 보응을 그만큼 할까요? 안 할까요? 보답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두뇌가 그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100%, 1000%, 10,000%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두뇌를 믿어주고 따라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자, 우리는 이 시간에는 이렇게만 좀 줄여갑니다. 우리 몸에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그 문제는 두뇌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그 못했을 때는 못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몸은 단순하게 접근합니까? 복잡하게 접근합니까? 단순하게. 그럴 때 우울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몸은 항상 건강이라는 어떤 정상이라는 기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랬죠. 그럼 그 기준치에서 떨어지면은 그걸 올려줘야 하고 기준치보다 높아졌으면 그건 내려주는 일을 두뇌는 그것을 자율신경을 통하여 교감과 부교감 신경을 통하여 조절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했어요. 자,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두뇌가 하고 있는 부분을 갖다가 더 이상 두뇌로서는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역량,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금 회복을 도와주려면 내가 도와줘야 할까요? 다른 사람이 날 도와줘야 할까요? 내가 해야 한다는 거야. 그럴 때 내가 나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나라는 것인데 그러면 잘못된 생활 습관 속에서 문제를 찾아야 할 것이요.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꿔주는 것은 일단은 누구를 믿고 해야 될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두뇌는 나를 어떻게 해준다? 엄청나게 크게 도와준다는 뭘 해야 한다? 믿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몸 몇 가지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두뇌로부터 내려가면
두뇌는 단순합니다. 어마무시한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영양물질을 필요로 합니다. 거기에는 산소도 있지만 우리 몸에 절대량의 물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러한 여러 가지를 갖다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머리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야 돼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피는 깨끗한 피가 가야 할까요? 탁한 피가 가야 할까요? 깨끗한 피를 만들고 있는 것은 그 시작이라는 음식은 누가 선택해야 합니까? 내가. 그것을 내가 잘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적당히 먹어줘야 돼요? 디립다 먹어야 돼요? 여기에 이제 적당히 안 먹고 디립다 먹는 사람이 누구는지 내가 다 아는데 끝나고 나한테 혼날 줄 알아. 아무튼 적당히 먹어줘야 돼요. 그럼 그 정확한 때에 먹어줘야 합니까? 아무 때나 먹어야 합니까? 정확한 때에 먹어야 된다는 거. 자, 그런 부분은 차제에 또 말씀 나누도록 하고, 자, 두뇌는 그 부분에 대한 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몸의 척추라고 하는 것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다 보니까 척추에 누르는 힘이 많이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척추에는 두 가지 눌림 현상이 있는데, 하나는 배꼽 뒤에 있는 거기에 이제 요추라는 게 있죠. 그 부분이 많이 눌리죠. 그 부분은 허리가 아프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머리는 좀 무거운 편에 속합니까? 덜 무거운 편에 속합니까? 우리가 한번 노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의 머리는 요따만해요. 몸은 이만한데. 근데 우리 인간은, 자, 상대방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깨에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얼굴이야. 그만큼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게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달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누를 수 있다. 또 하나 수그리면 더 많이 힘들겠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요즘 보게 되면 젊은이도 그렇지만 대부분 고개를 수그리고 하는 일이 많아요. 젖히고 하는 일이 많아요. 수그리다 보니까는 목뼈에는 양옆에 근육이 많이 힘들까 안 힘들까? 많이 힘들죠. 그런데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목뼈의 힘을, 근육의 힘을 키워주지 않는 한 계속 수그러져요, 안 수그러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목뼈라는 것은 C자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는 들으셨죠? 근데 그게 나중에 무슨 자가 돼버려? 일자가 돼버려요. 일자는 무슨 목이다? 거북목.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참 재밌게도 허리뼈의 이상은 목뼈의 이상이요. 목뼈의 이상은 허리뼈의 이상이에요. 좀 줄입시다. 어느 정도 이상이 있느냐? 목뼈를 다치면 전신마비가 될 수도 있다. 허리뼈를 다치면 하반신 마비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딱 이 세 가지로만 생각합시다. 하나는 척추는 쿠션을 잘 받게 하기 위하여 물렁뼈라는 디스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디스크가 건강해야 돼요. 건강한 디스크. 자, 건강한 디스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건 운동 시간에 별도로 얘기합니다. 근데 더 힘든 거는 이렇게 척추와 척추뼈 사이가 눌려서 달라붙은 걸 뭐라 그러죠?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협착증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다 없는 사람은 거의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협착증이 심하게 되지 않도록 척추 양옆에서 그걸 눌리는 걸 방지해 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걸 우리 기립근육이라고 그러죠. 그 근육에 힘을 붙게 해야 돼요. 힘이 없이 노골노골하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는 좀 노골노골할까요? 힘이 딱 달라붙어 있을까요? 아무튼 노골노골한 걸 협착증에 무조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그 힘을 주는 바로 운동요법을 오늘 실습으로 배울 것 같아요? 안 배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구를 좀 다 준비해놨습니다. 오늘 그건 배워요, 이제.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기립근육의 힘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물렁뼈는 디스크가 눌리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거기에도 역시 다 혈액순환이 잘 돼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잘 돼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몸 전체에 혈액순환이 안 된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이는 눈으로, 어떤 이는 허리로, 어떤 이는 무릎으로, 어떤 이는 간으로 혈액순환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이 안 되니까 그 안 되는 것만큼 문제가 생겨야 안 생겨요? 그 생기는 문제는 세포에 생긴 겁니까? 돌덩어리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세포는 재생을 해야 안 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방송을 계신 여러분들이 척추에 협착증이 있다? 눌렸다? 척추 근육에 문제가 있다? 이 모든 건 나중에 결국 다 뭐로 간다 그랬죠? 염자로 시작하는 게 뭐예요? 염증이에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잘못되면 다 뭐로 가는 거야? 염증. 우리 몸의 머리부터 발끝 모든 병을 일단 염증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요. 그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럼 또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는 자세라는 것도 중요하죠. 의자에 앉는 자세, 침대에 잠자는 자세. 의자에 앉을 때 우리 백장을 저는 뒤로 탁 기대에 앉아야 돼, 바로 앉아야 돼. 에?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나오는 게 자세예요. 여러분들이 특히 바른 자세가 중요한 건데 등을 기대는 게 좋을까? 안 기대는 게 좋을까? 안 기대는 게 좋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엉덩이를 의자 뒤에 바짝 대고 그리고 두 발은 한껏 벌리고 앉는 게 좋을까? 붙일수록 좋을까? 근데 붙이고 있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붙이고 있도록 도와주는 무릎 벨트라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그거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안 가지고 계신 분도 있죠? 무릎 벨트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해외여행을 많이 때 비행기에서 꼭 필요합니다. 비행기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의자에 오래 앉은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손끝 발끝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 전체에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운동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이렇게 내가 뭔가 두뇌를 위해서 해주면 그걸 두뇌를 믿고 해준 거예요? 안 믿고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두뇌는 나에게 어떻게 한다? 일시백천만이 아니라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보답으로 내 몸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통증 잡는 전도 섬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휘파람 불면서 해야 돼요? 이건 조금 말이 좀 그렇다. 아무튼 기도하면서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불, 치료의 광선, 회복의 빛으로 모든 이에게 그걸 내가 전달할 땐 내 거를 주는 거예요? 받아서 전달하는 걸까? 받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내 걸 열심히 주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돼? 기진맥진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또 하게 될 텐데 우리는 반드시 두뇌를 믿는 것만큼 두뇌는 내게 전해주니까 이걸 잊지 마시고 우선 두뇌를 믿고 우리가 뭔가를 해가야 됐다는 걸 이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